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안녕하세요. 이번 있습니다. 시간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전자계산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만 보면 답을 풀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밑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놨어요. 일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셈블리어와 같은 저급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이다. 기기어는 프로세스에 따라 호환성이 없으므로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면 우리가 OS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이런 그 언어, 새로 틀린 언어 객체로 동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두뇌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생성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기계 언어를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러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닷넷 등과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워드 부분도 되겠죠. 또는 엑셀, 포토샵 이런 부분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체계, 운영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어떤 OS와 관련되는 거고요. 과학용 프로그램은 우린 이걸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응용과 함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OS가 있고 얘를 컨트롤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걸 인터페이스하는 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안에 CPU, 메모리, I/O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컴퓨터가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그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그 특정 언어로 구현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고 윈도우라든지 맥 또는 리눅스, OS 등이 해당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워드 프로세서, 엑셀, PDF, 어떤 편집기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산성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통신, 교육용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워드 프로세서, 편집기, 게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출용을 풀면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나오면 우리가 OS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리, 지원, 개발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발 과정 단계 중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구입,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되는 단계는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설계냐, 구현이냐, 시험이냐, 유지 보수냐인데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발 단계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드웨어에 대한 구입, 시스템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은 정보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는 단계로 봐서 구현 단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설계는 사전에 어떠한 그 견적이라든지 얼마만큼의 포함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고요. 시스템 시험은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서 상호간에 시험하는 부분이 되고 전체적인 망 구축이 완료되고 서비스가 완료된 다음에는 유지보수 모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구입, 설치 등은 주로 구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지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프트웨어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이라든지 시스템이 둘 다 와 있는 거가 1번, 2번, 4번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응용, 시스템 또는 응용에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고요. 무엇은 무엇과 운영체제가 있다 해서 운영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와 관련 있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체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유틸리티와 운영체제가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그 워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등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구현해주는 각종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소프트웨어는 명령어의 집합이고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백신, 워드 프로세서 등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백신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가 있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도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백신은 기본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돼서 동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C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C 언어 자체는 입출력 기능이 없고 포인터 주소를 계산하고 연산자가 풍부하죠. C 언어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는 반드시 텍스트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C 언어의 특징이 있고 아래 보시면 하드웨어 이식성이 좋고 절차 지향형 프로그램 언어로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가 편하다.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셈블리 수준으로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고 표준 입출력은 이렇게 프린트 F, 스캔 F 등의 함수를 이용해서 입출력 자체적인 입출력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산술관계 논리연사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을 잡고요. 6번 객체 지향 언어의 세 가지 언어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그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추상화, 상속, 캡슐화, 동적 바인딩에 대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고요. 로더는 외부 기억 장치로부터 정보를 주기억 장치로 옮겨오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와 로더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인터넷 응용에 적합한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 객체가 나오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 중 자료의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다. 파일은 동일한 성질의 유형을 지닌 레코드의 집합이고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가 모이는 구성된다. 그래서 필드, 파일, 레코드 좀 커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크겠네요. 조직 내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 파일이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게 파일이 아닌 데이터의 집합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여러 데이터를 통합된 정보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공동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9번 정보 표현의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잘 나열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일 적은 건 비트가 되는 거고요.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니블이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워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워드가 두 개면 더블 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고 16비트는 하나의 워드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답을 접근을 하면은 파일이 제일 적은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가 제일 적죠. 그래서 비트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비트 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만 해도 바로 2번으로 정답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쉽게 정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정리하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쿼터 2비트, 리블 4비트, 바이트 8비트, 워드 16비트, 더블워드 32비트, 쿼터 64비트도 한번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파일의 개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파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의 집합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1번 몇 개의 관련 있는 데이터 파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거한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12번 다음 중 자바 언어의 특징.
범용 프로그램이다. 비독립적이다. 이 독립적이죠. 분산전이 가능하고 객체지향 언어다. 그래서 자바의 특징, 객체지향 인터프리터 언어고 독립적인 플랫폼을 갖고 멀티스레딩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해서 이런 거는 2000년 전후에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엔 좀씩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13번 그 자바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체지향 언어고 컴파일러 언어, 컴파일러랑 상관이 없죠.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 하나씩 우리가 보고 그 다음 걸 정리하는 거고요. 컴파일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다라는 쪽으로 정리하시고요. 분산 환경에 알맞은 네트워크 언어고 플랫폼에 무관해서 인식이 가능한 언어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에 잊을만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 요 기본적인 거 비트 바이트 워드 개념 알아두시고 전반적으로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